안녕하세요. 캐나다 정반장 영어의 정반장입니다. 자, 오늘 그 관계대명사 전치사 들어가는 거 하려고 조금 이렇게 살펴보다가 전치사구가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전치사구를 오늘은 하고 시간이 좀 되면 관계대명사 하던 거 조금 이어서 얘기를 할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치사구가 엄청 중요해요. 글을 읽으실 때, 특히나 읽으실 때 이제 이해하실 때. 왜냐하면 전치사가 들어가면 문장이 길어지니까. 그래서 어쨌든 뭐라고 해야 되죠? 글을 어렵게 보이도록 만드는 주범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설명 들어갈게요. 전치사구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잖아요. 명사구는 어떻습니까? 명사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명사 역할을 하는 걸 명사구라 그러고,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형용사 역할을 하면 형용사구라 그러고 그런다고 배웠죠. 전치사구는 어떻게 구성되냐 하면 전치사가 일단 있어야 되고요. 먼저 나와야 되고, 전치사 뒷자리는 항상 무슨 자리입니까? 명사 자리죠. 기억나나요? 첫날 우리가 이제 그래머 제가 처음 할 때 명사 얘기할 때 명사는 어디에 위치하죠? 주어 자리, 그리고 목적어 자리, 전치사 뒷자리, 그리고 뭐 보호 자리 그랬고요. 보호는 신경 쓰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렸고요. 전치사 뒤에는 항상 명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전치사 구라는 것이 이렇게 구성된 거예요. 그래서 전치사 더하기 명사구입니다. 이게 뭔 소리냐 하면 예를 들어 볼게요. 나는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 해볼게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I woke up early 할게요. 근데 뭡니까? 아침에라고 할게요. 아침에를 어떻게 하죠? In the morning이라 합니다. 자, 그래서 나는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 이거 뭡니까? 아침에 하는 전치사입니다. 전치사구.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in이라는 녀석이 전치사고요. 뒤에 뭡니까? morning이 아침인데, 자, the morning 하면 이거 뭡니까? 명사구죠. 명사구. 두 단어가 하나의 명사의 역할을 하니까 전치사는 여기 당연히 이게 전치사고, 요렇게 모여서 뭡니까? 전치사구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생각하셔야 될 것은, 그러면 명사구는 당연히 명사 역할하고 형용사구는 당연히 형용사 역할 할 거고, 그죠? 다 부사구든 동사구든 다 그냥 이름 그대로 단어 그대로의 역할을 합니다. 전치사구의 기능이 두 가지라는 거.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그죠? 이걸 처음으로 하는 게 낫겠네. 전치사구의 기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그죠? 형용사라는 거고요. 두 번째가 뭐냐 하면, 그게 아니면 부사 구실을 한다는 거예요. 부사 기능을 합니다. 전치사구의 기능이 이렇게 형용사 아니면 부사가 있다는 걸 다 아시는 게 중요하고요. 위에 그냥 주어진 예문에서 그냥 I woke up early in the morning 했을 때 in the morning은 품사가 뭘까요? 품사가 형용사이겠습니까? 아니면 부사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 형용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죠? 우리가 알잖아요. 그냥 얘기했어요. 우리나라 말로 할 때 기본적으로 이런 거예요. 마침 니은이라든지 혹은 리얼이라든지 혹은 우리가 그냥 해석을 하면 이 단어들로 연결되는 말들, 우리말을 했을 때 그런 것들을 우리가 형용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사는 그럼 어떻게 되죠? 부사. 부사는 뭐냐 하면, 사실 부사는 뭐 형용사를 수식하고, 사실 부사라는 녀석은 모든 품사를 다 해석 다 수식합니다. 꾸며준다, 뭐 수식한다 그런 말 쓰죠. 대부분 사람들이 부사는 명사는 수식 안 한다, 그잖아요. 명사를 뺀 나머지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실제적으로 부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모든 품사를 수식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제 부사의 특별한 기능이 있잖아요. 이걸 아셔야 돼. 부사는 뭐죠? 문장에서 정해진 자리가 없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죠? 거기에 있어야만 해, 이게 아니거든요. 부사는 자리를 최소한 두 군데 정도는 이렇게 항상 옮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사는 우리가 일단 정해진 자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형용사는 우리가 익히 했던 것처럼, 우리가 관계대명사 지난 시간까지 했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관계대명사가 도대체 뭡니까? 관계사절이라는 것은 긴 형용사입니다. 그죠? 긴 형용사를 만드는 게
관계 대명사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위에서 지금 I woke up early in the morning 했을 때 여기에 지금 해석을 하면 이렇잖아요. 나는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 근데 제가 만약에 이 말을요 이렇게 해도 되나요?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침에 나는 일찍 일어났어. 혹은 이것도 가능한가요? 나는 일찍 일어났어. 아침에. 그죠? 이게 왜 이렇게 아침에라는 단어가 아니 여기 있어도 되고 여기 있어도 되고 여기 있어도 말이 크게 문제가 없을까요? 이게 부사라서 그래요. 형용사는 그렇게 하실 수가 없어. 생각을 해보세요. 형용사는 그렇게 될 수가 없지. 예를 들어서 뭐 그잖아요.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해볼게요. 그죠? 예를 들어서 영어로 하면 I'm a happy man 했어요. 근데 여기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이 happy란 단어가 여기서 이 happy란 단어가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나요? 여기 말고? 없잖아. 여기 지금 in the morning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만큼이 제가 구라는 단어를 왜 써요? 이거 그냥 세 단어지만 하나로 인식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in the morning이 한 단어인데 이거 지금 다른 데 갈 수 있죠. 근데 happy는 못 가요. 그게 차이입니다. 뭐와 뭐의 차이? 형용사와 부사의 차이입니다. 자, 영어로 이걸 옮겨 볼게요. 그럼 영어로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아침에 나는 일찍 일어났을 만약에 이렇게 났다면 아침에 나는 일찍 일어났을 때 이렇게 자, in the morning I woke up early 이래도 된다는 거예요. 혹은 그죠? 뭐 I woke up early in the morning 끝에는 있고 그죠? I woke up in the morning early 그건 좀 어글리하죠. 자 보세요. 만약에 그죠? in the morning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 아침에 일어났어. 근데 일찍 한다고 early를 뒤에 붙였어요. I woke up in the morning early 사운드 사실 되게 위얼드합니다. 별로 좋진 않아요. 그죠? 이렇게는 아무도 말 안 할 것 같기는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in the morning이란 자리가 자, 첫 번째 여기에서는 문장 끝에 있었죠? 이렇게 문장 제일 앞에 있어도 문제 없죠? 그것만 이해하시면 돼. 부사는 이렇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러면 뭐 지금 똑똑한 지금 딱 저 뭡니까? 관찰력 있으신 분은 이 말씀 하시겠죠? 쌤, early는 부사 아니에요? early도 부사죠. early도 옮겨도 되잖아. early, I woke up 이래도 돼요. I woke up 그잖아요. early woke up은 좀 구리고 그죠? 그러니까 early라는 부사가 우리가 어디 정해진 위치라기보다는 선호되는 자리가 있는 거예요. 좀 더 preferred한 place가 있다는 거죠. within the sentence 그 문장 안에. 그렇지만 다른 품사들은요 그냥 딱 정해진 거예요. 거기 안 들어가면 안 돼. 근데 부사는 거기 안 들어간다고 해서 사운드가 좀 그렇다. 사운드가 좀 네이티브 같은 선택은 아니네 라는 생각은 들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거의 다 알아듣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전치사 더하기 명사 구라는 세트를 우리가 전치사 구라 부르고요. 그죠? 그 전치사 구가 가지고 있는 기능은 전치사 역할이 아니고요. 형용사 역할 아니면 부사 역할이라는 겁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그러면 자, 이렇게 제가 예시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그럼 자, 이 문장을 한번 비교해 보죠. 이 문장을 자, 우리말로 첫 번째 책상 위에 책상 위에 있는 사과는 할게요. 사과는 내 거야 라는 문장과 두 번째 사과가 책상 위에 있어 라는 말을 해볼게요. 그죠? 자, 위의 말은 우리가 이렇게도 말할 수 있나요? 책상 위에 사과는 내 거야. 이렇게도 말을 하죠. 좀 성격 급하신 저처럼 그러면 그냥 책상 위에 뭐 있는 혹은 책상 위에 뭐 이렇게 놓인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죠? 완전한 어떤 그런 것들을 넣어서 좀 성격 급하시면 저처럼 그냥 책상 위에 사과는 내 거야 라고 말을 할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도 책상 위에 사과가 있고요. 책상 위에 사과. 여기도 책상 위에만 볼게요. 책상 위에라는 말이 있고 예를 들어서 그리고 아래에도 책상 위에라는 단어가 보입니다. 그쵸?
자, 영작을 해볼게요. 이제 이렇게 놓고 영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내 거다 했으니까 책상의 사과는 주어가 뭡니까? The apple 해야겠죠? 책상의 사과는 정해진 apple, 사과니까. 자, apple on the desk is mine 해야 돼요. 내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요거에 비해서 요건 어떡합니까? 사과가 책상 위에 있어 라고 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지금 the apple on the desk 요거를 그냥 한 단어처럼 지금 제가 생각을 해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on apple 하지 않고 그냥 the apple 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가볼게요. 요 밑에도 자, the apple on the desk 그죠? 아이고 사과 있다 했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들어가야지. There is the apple on the desk 했어요. The apple on the desk를 제가 저거랑 이제 깔맞춤 딱 맞춰보려고 지금 애를 썼습니다. 살짝. 자, 의도된 작품.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기에 있는 on the desk랑 그죠? 밑에 있는 on the desk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쓰임새가. 그걸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보세요. 데스크는 명사예요. 더 데스크는 명사 구조. on the desk 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전치사 구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지금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자, 데스크입니다. 이거 뭡니까? 명사예요. 앞에 더 붙일게요. 더 데스크입니다. 이거 뭡니까? 단어가 두 개잖아요. 명사 구조. 혹시나 이거 이해 안 되시는 분 제 수업에 앞에 명사에 가서 들으세요. 그러면 아마 첫 번째 아마 이걸 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자, on the desk 하면 자 보세요. 전치사가 붙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의 명사구는 빠빠입니다. 그냥 전치사가 있으면 무조건 하고 뭡니까? 전치사구라 그래요. 전치사구. 제가 이런 질문 처음에 많이 했거든요. 구할 때. 더 하고 데스크를 두 개 놓고 보통 어보이로 했습니다만 더 데스크 중에 어느 단어가 중요하지? 당연히 데스크가 중요해요. 그러면 데스크 품사가 뭐야? 명사죠? 그러니까 뭡니까? 더 데스크는 명사구야. 기억나시나요? on이 들어가야 돼, 전치사. 그럼 단어가 세 개죠. on the desk. 자, 전치사, 정관사, 명사 세 개 합쳐서 세 개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해요? 그죠? 그러면 여전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 캐네디언들이 제가 수업을 하면 한 140명 정도가 앉아 있었거든요. 질문을 하면 손 엄청 많이 들어. 대부분 아이들은 데스크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요. 제가 그잖아요. out of 3 해서 which has the core meaning 그래요. 그죠? out of the 3 items. 그러면 다들 데스크라 그래요. 대부분 아이들이. 근데 no matter what, 그죠? 그냥 그래머라는 세상에서는 전치사가 들어가면 무조건 전치사구라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전치사구가 하는 기능은요, 역할은요, 형용사 아니면 부사라고 알고 계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근데 요 앞에 보잖아요. 우리가 지금 애플 있죠. 지금 여기 앞에 애플 있었지 않습니까? 자, 애플 있었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the apple on the desk를 만약에 5글자를 다 놓고 이거 품사 뭐냐고 물으면 뭐라 말할래요? 명사구죠. 다시 back to 명사구입니다. 애플 딱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죠? on the desk. 자, 전치사구라는 것은 전치사로 시작하는 거 할 때만 얘기하세요. 전치사 앞에 명사가 있으면 이 on the desk는 뭡니까? 전치사 구였지만 앞에 명사와 합쳐지면 그냥 이 명사가 더 중요하잖아. 생각해봐요. 책상 위에 그 사과 맛있었어 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럼 the apple on the desk 하고 뭡니까? 맛있었다. 영어로 어떻게 합니까? 맛있었다. was 이렇게 하는 거죠. delicious 하는 거죠. 그러면 the apple was delicious예요. 그죠? the apple was delicious. 그러면 가운데 있는 on the desk는 뭡니까? 전치사구. 생각해보세요. 이거 뭐죠? 품사가? 형용사잖아요. 왜? 꾸며주니까. 그런데 상대적으로 밑에 거를 한번 봐보세요. 그죠? 아래쪽에 있는 지금 이제 여기 글을 보면 사과가 책상 위에 있어 라고 했습니다. 그럼 there is the apple on the desk인데 그죠? 이때 the on the desk는 앞에 애플을 수식을 하는 건가요? 안 하는 건가요? 라고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하랍니까? 자, 여기 있는 on the desk가 그죠? on the desk라는 녀석은 위에 있는 on the desk랑 기능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답은 뭐죠? 다릅니다. 어떻게 달라요? 얘는 부사니까. 얘는 지금 뭡니까? 부사죠? 부사 기능을 갖고 있죠? 어떻게 알죠? 라고 물으시면 이거 가능하거든요?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왜? 이렇게 on the desk there is the apple
부사는요,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거기 있을 필요 없어요. 이렇게 옮겨가는 게 가능하죠. 그 자체로. 이 위에 책상 위에 책 사과가 있다는 의미에 전혀 순서만 바뀌는 거지 의미가 바뀌진 전혀 않아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만약에 위에 문제의 on the desk를 이 녀석을 제가 위치를 바꾼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사실 품사까지 바꾸는 거라서 엄청나게 난리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the apple on the desk는 여기에 한 식구예요. 명사구라 해서 the apple on the desk는 그냥 한 식구입니다. 여기서부터 뒤까지가 한 단어, 5개지만 한 식구, 명사예요. 밑에 the apple on the desk는 어떻게 해요? 두 식구죠. 왜? the apple 명사구가 지 혼자 한 식구고요. on the desk는 전치사구인데 얘는 부사니까 또 지 혼자 하나예요. 왜? 명사랑 부사랑 붙어 다닐 이유가 없거든. 명사랑 형용사는 붙어 다니니까 떼면은 곤란하지만 부사랑 형용사가 명사랑 부사가 붙어 있어요. 같이 다니자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어쩌다 보니 놓여진 거야. 그러니 많은 분들이 명사 뒤에 투부정사가 있으니까 예를 들면요. 이 투부정사는 무조건 형용사 역할이라고 지금 착각을 하세요. 제가 네이버 지식인에다 답을 달다 보니까 그래요. 진짜 일주일 만에 용 달았습니다. 이 뭡니까? 유튜브로 지금 광고하려고 답글 달다가 영웅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너무 급격하게 급상승한 레벨이 급상승한 어떤 명단에 30위에 제가 등록이 되었습니다. 네이버에 검색을 하면.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참고 자료로 한번 올려볼게요. 지금 어쨌든 제 동영상 유튜브 알리기에 제가 여념이 없습니다만 성과가 크게 눈에 띄거나 하지는 전혀 않아요. 한 번쯤은 와보셨을 거라 생각되는데 매력이 없나 봐. 그래서 제가 아주 지금 심란한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건 해야죠. 그죠? 이런 것에 좌절할 수는 없으니까. 자, 그래서 전치사구라는 것을 이렇게 배웠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제까지 했던 관계 대명사라는 거하고 살짝 뭔가 관계 대명사가 뭐 하는 거였죠? 긴 형용사 만드는 거였어요. 예를 들면요. 그죠? 어제 어떤 얘기를 했었나요? 옆집에 사는 그죠? 사는 그녀는 이뻐 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거 어떻게 했어요? 자, 생각해보세요. 형용사가 어디 있어? 이 문장 안에 형용사가 6가지예요. 옆집에 사는, 받침리는 사는 그녀, 명사 그녀를 꾸며주죠. 그래서 이걸 영어로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하면 영어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The woman 하죠. 그죠? 옆집에 사는 그녀입니다. 근데 옆집에 사는 형용사가 명사구의 뒤에 와요. 왜? 형용사가 길어졌잖아. 하나 이상이면 기본적으로 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단어를 표현하는 형용사가 단어가 딱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단어와 단어를 조합을 해서 형용사 구실을 하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돼. 그런 거 하자고 관계대명사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the woman 했죠. 여자가 사람이니까 who 해야 되잖아요. 사람이니까 who. 자, 옆집에 살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lives. 왜 lives 합니까? who가 누군데? the woman. 3인칭 단수 현재니까. lives 그죠? 옆집에 삽니다. next door까지 했어요. 이게 뭡니까? 옆집에 사는 그녀까지 우리가 말을 다 한 거죠. 옆집에 사는 그녀. 근데 이쁘대. 그러니까 뭡니까? is pretty 이래 되는 거죠. 기억나시죠? 그죠? 맞다. 우리 그런 거 했었다. 이게 뭡니까? 옆집에 사는 이라는 말을 만드는 긴 형용사예요. 그 형용사가 어디 간다고요? 명사. 한국말은 명사 앞에 형용사가 존재하고요. 영어는 참 곤란하게도 명사 뒤에서 수식한다라는 거. 이게 너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힘듭니다, 저희가. 그죠? 자, 근데 이게 지금 긴 형용사 만들기가 관계 대명사라 그랬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전치사구도 긴데 얘도 형용사 역할 있다면서요. 그러면 이 전치사구도 관계사처럼 뭔가 공통부모 보이나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예문을 만약에 만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할게요. 우리 집 근처에 있는 공원은 아름다워. 이래 볼게요. 이렇게 해볼게요. 그죠? 그러면 자, 첫 번째 관계 대명사를 써봅시다. 관계 대명사를. 그럼 어제 우리가 배웠으니까. 그러면요. 여기서 문장이 어떻게 됩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집 근처에 있는 이거 뭡니까? 이게 형용사잖아. 주어는 뭔지 아세요? 이거잖아. 공원은 아름다워. 안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영어로 시작하면 뭘로 시작해야 돼요? 이렇게 시작해야 돼요. The park. 공원이에요.
우리 집 근처에 있대. 그러면 이거 뭡니까? the park는 사물, 뭐 이런 공간, 이런 거니까 장소니까 위치를 받거나 혹은 that을 받아야 돼. 그래서 that is near my house 해야 돼요. 그죠? 근데 하나만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비워놓겠습니다. 자, 위치 하시거나 혹은 뭐 that 하시거나 상관없습니다. 자, 우리 집 근처에 있는 그 공원은 이죠? 그죠? 그럼 이까지 보세요. 우리 집 근처에 있는 이라는 말이 어떻게 되어 있나? 이거잖아요. 이게 지금 형용사라서 공원이란 말을 뒤에서 이렇게 수식하는 거예요. 아름답다 했잖아요. 그럼 the park 생각해보세요. 형용사잖아요. 그냥 형용사니까 우리가 뭐 어쨌든 형용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생략을 한다 손 치면 the park is beautiful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단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the park which is near my house is beautiful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여러분 공부하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단순히 수능 글자 이렇게 토익을 공부하시든 수능을 하든 문장이 이렇게 많잖아요. 문단에 문제를 풀고 글을 읽잖아요. 읽으실 때 어떻게 읽으셔야 돼요? 명사구를 찾으셔야 돼. 전치사구를 찾으셔야 돼. 그잖아요. 그래서 그게 한 단어니까 한 단어처럼 취급을 해주셔야 돼. 해석을 할 때도 읽을 때도. 그래서 이걸 예를 들면요. 우리 집 근처에 있는 나는 호흡이 짧아서 우리 집 근처에 있는 까지밖에 나는 읽지를 못하겠네 라고 생각하면 요만큼만 그냥 구라고 생각하고 한번 만들어 보세요. 우리 집 근처에 있는 That is near my house예요. That is near my house. 이때 대시 뭐예요? 관계대명사. 근데 이왕이면 그게 가능하다면 우리 집 근처에 있는 공원이라고 하고 싶겠죠? 그러면 자 확장합시다. 요까지를 만들어요. 요까지를 내가 호흡 좀 더 키워가지고 요만큼을 한 단어로 봐요. 우리 집 근처에 있는 공원. 그럼 어떻게 해요? 공원은 당연히 그죠? 카운터블 나운이겠죠. 근데 우리 집 근처에 있는 공원이 정해진 거지. 뭐 랜덤이 될 수는 없잖아요. 아무 공원이 될 수는 없잖아. 그러니 뭡니까? 무조건 하고 뭡니까? 더 파크예요. 정해져 있는 거니까. 자, 우리 집 근처에 공원 2개 있는데요. doesn't matter 5개 있는데요. doesn't matter입니다. 그냥 우리 집 근처에 있는 공원이면 무조건 더 파크예요. 자, the park which is 혹은 하거나 혹은 that is near my house 하면 뭡니까? 우리 집 근처에 있는 공원인데요. 그러니까 말을 하고 싶죠. 그죠? 빨리 리스닝 하고 싶죠. 그럼 이걸 꼭 한두 번은 되뇌고 지나가세요. 해석을 했잖아요. 이거 해석하실 수 있으실 거잖아. 그러면 해석을 할 줄 알아요. 그러면 생각해봐요. 내가 해석을 할 줄 아는데 이거 문장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질문은 해야 돼. 그래놓고 뭐 볼 것도 없어요. 그냥 방금 읽었잖아. 우리 집 근처에 있는 공원은 했으니까 the park that is near my house 이라는 거예요. The park that is near my house 이거를 되뇌는 거예요. 그리고 아름답대 is beautiful 했어요. 그렇게 공부하셔야 된다고. 여러분이 지금 학년이 낮아요. 지금 듣고 계신 분이 만약에 뭐 어머니나 아버지세요. 그러면 우리 애들이 어릴 때는 무조건 영어 이렇게 가르쳐야 돼. 절대로 그죠? 뭐 리스닝 따로, 스피킹 따로, 리딩 따로 그러지 마세요.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언어라는 것은 한 번에 그냥 다 하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가 무슨 그잖아요.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런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내일부터 할게요. 뭐 한 달 뒤에부터 할게요. 대학생 되면 할게요. 그럴 이유가 도대체 여기 뭐가 있습니까? 뭐가 어려워서 도대체. 조금만 더 부지런하세요. 지금 이미 부지런하시겠지만 조금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녀석이 지금 보세요. 그래서 관계대명사 만들었잖아. 위치부터 which is near my house에서 내 집 근처에 있는 그 공원 했어요. 그죠? 근데 이거 이렇게 말하면 안 될까요? 라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The park near my house is beautiful이에요. 뭔가 좀 더 있어 보이는 느낌 안 듭니까? 나 이렇게 말할래.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자, near my house. 이거 뭡니까? near이 뭔지 아세요? 전치사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전치사가 월등히 종류가 다양할 거예요. 제가 그건 아마 개런티 할 수 있을 것 같아. 보통 우리 뭐 접속 전치사 그러면 그러잖아요. 뭐 at, about, 뭐 of, for, in, 뭐 뻔하죠. 뭐 into, 그죠? 뭐 그러잖아요. 조금 이제 좀 확장되면 뭐 because of, 뭐 due to 뭐 이런 거 쓸 수 있죠. 근데 전치사가 겁나 많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여기 near이라는 단어도 전치사입니다. 또 하나 딱 머릿속에 박아 넣으시고요.
자, my house 생각해보세요. house 명사입니다. my house 뭡니까? 단어가 두 개네? house가 중요하죠? 명사구입니다. near my house 단어가 세 개입니다. 뭐라 부른다고요? 전치사구라 부릅니다. 전치사부터 시작하면 그냥 볼 것도 없이 우리는 그냥 무조건 전치사구라 불러요. 자, 전치사구는 기능이 뭐라고요? 형용사 아니면 부사예요. 여기 딱 보세요. The park near my house. 딱 보니까 뭡니까? 아, 감오죠. 왜? 전치사구 앞에 뭐가 있어? 명사가 있잖아요. 그럼 이거 보통은 이런 관계가 성립하겠죠, 당연히. 보통은. 그렇지만 항상 성립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명사 뒤에 투부정사 온다고 이 투부정사가 무조건 이거 수식하는 형용사 용법 이것 좀 하지 마세요. 환장합니다, 진짜. 그렇게 수학 무슨 공식 외우듯이 삼각형의 넓이는 얼마입니까 했더니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호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공부를 하는 사람 진짜 소름 돋게 많습니다. 그죠? 이거 어떻게 다 바꾸죠? 갈 길이 진짜 까마득합니다. 이거 언제 다 바꾸죠, 사람들? 이거 영어는 그냥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영어 할 줄 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차차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우리가 정보의 양이 많아지는지, 선택이 많아지는지, 우리가 사교육 막 수학 과외 받으시죠? 물리도 배우고 화학도 배우고 막 진짜 막 학원에 돈 들이붓습니다. 그죠? 영어 하나 하실 줄 알죠? 감히 말씀드릴게요. 유튜브에 다 있어. 잘 가르치는 선생들이. 근데 그 선생들이 가르치는 게 언어가 뭐예요? 영어야.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과외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미친 돈을 들이부어야 돼. 아깝죠? 제가 봤을 때는 진짜 너무너무 아까워. 왜냐하면 그죠? 아무런 그런 거 필요 없거든. 영어를 할 줄 안다는 것은요. 자, 단순히 글 읽고 수능 점수 맞추는 게 영어 하는 거 아니잖아요. 착각하시면 곤란하지. 토익, 토플 성적 나오면 영어 잘하는 겁니까? 곤란하지. 그런 아마추어적인 상식을 생각을 하면 곤란하잖아요. 그죠? 그러니 제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세요. 지금부터. 도움 많이 될 겁니다. The park near my house 하면 내 집 근처에 있는 그 공원은 is beautiful, 아름다워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밑에 거랑 밑에 거랑 똑같죠? 이미 똑같잖아. 해석 하나도 안 바뀌잖아. 그러면 네이티브예요, 당신이, 여러분이. 그러면 1번, 자, 위에 거 선택하겠어요? 아니면 밑에 거 선택하겠어요? 당연히 2번 선택이죠. 왜? 글이 짧잖아. 누가 지름길 놔두고 돌아갑니까? 가까운 길로 가지. 그러니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래머에서 이제 그러면 어떤 분은 지금 그래머 아시면 뭐 이렇게 말할 거예요. 쌤, 저 이거 알아요.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이런 말씀 하실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돼. 그냥 전치사구라고 보시면 돼. 여튼 전치사구의 형용사적 용법이라는 것이 관계대명사의 어떤 관계사절, 그죠? 전치사구도 긴 호흡이 긴 거고요. 관계대명사도 긴 형용사 만드는 거니까 같은 성향이에요. 다만 전치사구는 부사 역할을 할 때도 있다라는 거. 부사 역할을 하는 거 어떻게 알죠? 라고 말하면 그거 때가 딴 데 그냥 옮겨보세요. 옮겨지나 안 옮겨지나. 옮겨지면 부사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해석을 했는데 받침 니은이나 리은이나 의나 이런 게 안 걸리면 그냥 그거 부사예요. 그죠? 거의 그렇게 해도 판별이 가능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